비트코인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것이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대략 보면 저점이 거의 3K 구간에서 거의 13K까지 올랐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4배 이상 오른 거죠. 근데 이때 시세가 낼 때 XRP는 이 비트보다 시세가 안 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이저 코인이 더 불장이 갈 때 시세가 남다? 틀렸어요. 그거는. 왜? 작년 불장에 메이저 코인 중에 비트코인보다 시세가 안 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선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저점 약 90달러예요. 90에서 불장 대비 올랐을 때 고점이 어느 구간쯤 됐냐? 한 341달러인데 90달러 대비 341달러. 그럼 얘를 100으로 하고 얘가 350으로 하면 3.5배죠. 그럼 메이저 알트가 불장일 때 무조건 떡상해가지고 10배, 5배 비트보다 많다? 그거는 틀렸어요. 틀린데도 그 방송 보면서 우와 하고 거기서 이제 믿고 그 사람을 계속 믿다 보니 종교화 방송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 주장한 사람은 말 그대로 개인 방송이니까 개인일 뿐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갔다 1번, 안 갔다 2번. 네, 김신웅님. 오른 비율이 비트가 당연히 크죠. 그거는 차트로 봐도 차트를 어느 정도 3천만원까지 간 구간을 봐도 그건 마찬가지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0원에서 5,000배가 아니라 시가가 있어요.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얘도 보세요. 얘도 대략적으로 저가가 185달러. 이제 비트가 출발하기 전 잠시만요. WK님 후원해주신 거 집중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84달러 대비해서 500달러 정도 됐네요. 네. 얘는 좀 많이 올랐죠. 이번 불장에는 10만원 이상 갈 거라 믿고 있어. 올해 불장에 10만원 XRP. 이 영상은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마세라티 벤츠님, 저는 10만원 가면 좋아요. 저도 XRP 가지고 있어요. 근데 BTC 기반으로 가지면서 다른 포트폴리오, 이것도 맞아요. BTC가 오르면서 다른 알트가 더 크게 오르면 만약에 이 중에 10%나 5%나 가지고 있어도 진짜 이분 말대로 10만원 가면 떼돈 버는 거죠. 뭘 해도 좋다. 근데 항상 이 시장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저도 신이 아니라 하잖아요. 저는 종교화 방송 만들기 싫어요. 그래서 결국 마세라티 벤츠님 10만원 이상 갈 거라 믿고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해가 큰 자금을 끌어오지 않는다면 XRP 올해 10만원 어려워요. 10만원 어려워요. 그렇게 유튜버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풀 매수 때려야죠. 무조건 XRP 사야 돼요. 10만원 가는데 누가 안 사요? 그 고급 정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계 송금 브릿지가 되는, 자, 불장의 조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일단 지금 시장은 BTC에 대한 자금과 시총이 올라야 된다. 두 번째, 자, 저는 XRP가 가치가 오르는 거,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거는 이전에 제가 분석하면서 유럽은행에 대한 인터레저 프로토콜 기술이나 이런 정황이나 지금 이 기관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기관들과 맺고 있다. 그래서 의심을 해도 가치는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XRP는요, 세계 송금 브릿지가 되려면요, 일단 제가 XRP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가격도 있어요. 가격.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네트워크예요. 이 XRP가 세계 송금 브릿지가 되기 위한 인프라, 그게 되려면 솔직히 저는요,
세계 송금 브릿지 되려면요 내년까지 본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완전 투기판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말 바꾸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번 불장 10만원 갈 거라 믿고 있음. 내년, 그러다 또 내내년, 그러다 또 내년, 또 내년, 또 내년 계속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크게 올랐다가 가격이 큰 하락폭을 꺼져서 마이너스면 풀 매도 하실 겁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그리고 항상 이 시장이 상승만 하고 조정은 없었나요? 조정의 레벨은 상승 대비 안 컸나요? 투기판이었다가 꺼질 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았나요? 그래서 XRP의 배후에 대한 증권사나 금융기관을 본다면 엄청나다. 너무나도 엄청나요. 그래서 대단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송금 브릿지 또 다른 어떤 배후의 경쟁사가 나와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오거나 또는 이 네트워크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고 투기판으로 끝나버린다면 존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종목이 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세계 송금 브릿지. 그 세계 송금 브릿지 역할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구간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바로 내년에 세계 송금 브릿지 XRP가 전 세계에 사용됩니까, 여러분? SOC 사업도 개발하려면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리플은 저는 리플이 안 하고 XRP라는 건 뭐냐면요. 리플은 회사 이름이고 XRP는 코인 이름이에요, 명확하게. 제가 그거는 리플사의 연역에 대해서 분석을 옛날에 오픈코인부터 리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고용한 CEO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한 사람도 있었죠. 거기서 영감을 받고 XRP를 만들었다. 그런 연역들을 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싸다, 속도 빠르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수수료 싸고 속도 빠른 게 중요하다고 안 봐요. 왜? 달러도요. 민간 기업이 발행한다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화폐를 국가가 발행하고 있다. 근데 달러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XRP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계 송금 브릿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세계 송금 브릿지 그런 거 얘기하지만 그게 잘 이행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비트코인 100원일 때 한국거래소에 있었나요? 한국거래소 언제 만들어졌나요? 약간 그거는요, 제가 예전에요 비트코인 시작가부터 해서 전체적인 차트와 이전 영상 보시면요 XRP 시가와 전체적인 차트 보여드렸어요. XRP가 이거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업비트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더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을 형성하면서 바닥에서 기다가 올라왔어요. 약간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마세라티 벤츠님 10만원 간다 얘기하셨다가 제가 좀 약간 힘들 수도 있다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진짜 미친듯이 어떤 호재가 있어야 돼요. 대중에 유입이 되고 언론에서 여기저기 뿌려대고 미친듯이 버블이 터져야겠죠. 그쵸? 근데 가치를 얘기한다면 수수료 싸다, 송금 속도 빠르다, 만약에 얘보다 더 빠른 게 나오면 그것의 장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XRP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는 바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프라. 얘네들이 얼마나 송금 브릿지에 대한 역할을 잘 이행하느냐. 지금까지는 잘 사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 더 많은 제휴사와 맺고 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더 큰 시세에 대한 구간이 온다면 아무래도 XRP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지금은 투기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이 시가총액이 움직이면서 메이저가 상승하는 것이지 얘가 올랐다고 해서 좀만 오르면 미친듯이 날뛰어요, 유튜버들이. 세계 송금 브릿지 이제 되는 것인가. 썸네일 자극적으로 해서 조회수 빨아들이죠. 근데 되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당장 될까요? 그래서 너무 종교적으로 빠지면 이게 사이비가 돼버리고 그러면 그 구간마다 먹을 수 있는 구간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치고 그냥 무작정 존버하다가 이 시장 어떻게 갈지도 모르면서 난 알아요. 이 시장 간다고 믿어요. 어떤 유튜브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개인 채널이에요. 그 사람 말대로 난 간다고 믿어요. 본인의 책임이 있대요.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후회 안 해요. 과연 그렇게 되면 후회 안 할까요?
지금 후에 물려서 이 시장 경험하면서 물려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힘든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야죠. 투자니까. 그리고 해외 기반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한국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17년도 때는 물론 업비트가 메이저 거래소 중에 있었기도 하고 중국 자금이 들어온 것도 영향이 커요. 저는 제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차트도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썸네일의 핵심은요. 이게 너무 선동돼 버리면 미쳐버려요. 올해 안에 안 가는지 가는지 보자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똑같아요. 세계 송금 브릿지. 그거 되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투기판이기 때문에 자금이 끌어와주면 어차피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얘도 올라요. 얘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라이트코인도 보시면요. 3K에 대한 이번에 올란 것에 대해서 하락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저가 대비해서 24달러 구간에서 지금 고점 대비 약 50달러네요. 그럼 한 2배 정도 올랐죠. 약 2배. 네. 수익률은요. 불장이라고 해서 메이저 알트가 무조건 크다? 그거는 17년 불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7년 불장. 17년 불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또 경험이 오고 해야지 시장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메이저는 이렇게 왔던 구간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고요. 저는 사실 이 선동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미친놈들 같아요. 그 사람들 따라서 매수했잖아요? 그럼 수익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간에 투자하다가 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보시는 거지. 그 사람들 영상 보고 계속 했으면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니까. 뭐 그 사람들의 분석도 좋은 걸 수도 있죠. 뭐 다 까는 게 아니에요. 존버 유튜브를. 좋은 분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종교처럼 이게 빠져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몇 명도 제 채널을 알아요. 근데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묻지마 투자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닷컴 버블일 때 잘 보세요. 그때도 가치 종목 상승한다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그때도 다른 기관들과 뭐 된다 안 된다니 그런 거 찾아보시면 자료 나오거든요. 상패돼서 망한 것들 워낙 많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산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믿었던 종목이 잘 되고 있다가 한 번에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자금 다 날리는 건데.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왜 그래 하면서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시는데요. 기분 나쁘고 욕하고 싶으시면 제발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방송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되니까. 근데 예전에도 막 그러신 분들이 다시 와서 방송 보시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싸가지 없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채널 보는 거는 자유예요. 저는 저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청자가 중요한 거고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고 같이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 강제적으로 설득해서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 싸울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선동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적금식으로 줍줍해서 수익이십니까? 이 구간에서 들어와서 저점 대비했으면 수익이겠죠. 존버했으면. 계속 매수하고 계속 매수해서 수익이십니까 결국? 뭐가 수익이 더 클까요? 뭐가 수익이 더 클까요? 여러분, 뭐가 더 손실이 적을까요? 한 가지 종목으로 해서 존버해서 그러면요, 얘가 크게 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른 애들 다 같이 가면 배 아프죠. 얘도 메이저잖아요. 이더리움 바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SDS랑 지금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다는 팩트를 보여드렸어요.
리플이 과대 광고가 심하기보다는요, 유튜버들이 과대 광고가 심한 거예요. 리플사가 과대 광고가 심하기보다는요, 리플사가 가격 5,000원 간다, 589달러 간다 얘기 안 하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리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589달러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격을 얘기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회사가 얘기하죠. 비트코인 오르면 다 오른다 믿고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그러면 끌어와 줄지에 대해서 또 메이저도 달라지겠죠. 제가 그리고 요즘에는 공개 방송과 멤버십 방송은 좀 차별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공개 증권 자료나 뭐 이런 거는 공개 방송에 올릴 수도 없고, 비공개 방송 때, 공개 방송 때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뭐 차트 시황이나 뭐 차트 교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시면 멤버십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되게 좀 3년 동안 투자하거나 2년 동안 투자해도 뭔가 알지 못했던 그런 신선한 자료들과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아무래도 유료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약간의 편차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결론은요, 다시 해서 요약을 하면요, XRP가 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송금 브릿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잘 이행이 돼야 되고, 송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다 해서 무조건 장점이 아니에요. 그만큼에 대한 코인이 나오고 경쟁자가 등장하면, 그러면 그것만 계속 밀고 가면 힘들어져요. 네트워크와 인프라, 그리고 민간 기업인 달러가 진행했듯이 XRP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송금 브릿지를 할 수 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누군가가 큰 자금을 끌어와줄 누군가가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음모론 쪽이 너무 터지는 거죠. 너무 많은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의심이 되고, 얘를 믿게 되고, 계속 존버하게 되고, 계속 유튜버 말 따라서 줍줍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제 말씀은 그 선동하는 유튜버들 말 들었다가 기회 비용을 너무나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장 오면 메이저가 더 높다?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도 상승률이 엄청나요. 17년도에 제외하고는요, 엄청나고, XRP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그 주봉상 보여주고, BTC 주봉 보여주면 그럼 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고 이게 사이다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늘 내용이에요. 앞으로 성숙기가 되면 BTC 점유율이 줄어들고, 물론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가치 종목들이 지금보다 시세를 내겠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거는 이 시장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안다. 근데 유튜버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목매여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물론 더 잘 가는 흐름이 돼서 잘 되면 좋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지금 테슬라 얘기해드리면, 테슬라가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테슬라가 가치가 없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있고, 지금 실제로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더 가격의 시세가 끌어와주고, 지금 조정값에 대한 깊은 조정이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고 MMT에 대한 자금을 풀고 시장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 호재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과 코인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주식과 코인에 대해서 좀 상이하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야 돼요. 구글 차트 보여주고 페이스북 차트 보여주고 가치 종목입니다. 이거는 결국엔 우리가 투자하는 이 종목도 무조건 갑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모토로라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모토로라가 우주선 쏠라 하고, 뭐 그때도 휴대폰 시장 전 세계 점유하고 막 이런 얘기, 노키아. 근데 바뀌었어요. 흐름은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고 이제는 화웨이가 나오고 있고, 다른 중국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비집고 들어오고 있죠.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유튜버 퓨처크립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